네, 오늘도 광고주님이 오셨습니다. 뭐 이제 매주 오시네. 네. 뭐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400으로 할 때는 아주 드문드문 오시더니 600 600으로 올렸더니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밀렸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이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어? 싸면 안 사고 비싸면 사고 막 그러게? 어? 400으로 알고 왔는데 아니었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400으로 알고 오셨다네? 네? 아니 뭐 알고 오시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서가 이미 600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희 뭐 편한 마음으로 400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좀 일찍 오시지. 그렇게 상한가 2번 친 가격에 사고 그러세요. 왜? 그러니까요. 자, 오늘 오신 분은 평범하네. 패션 안경 전문 기업 알로의 김병록 대표님이 본인이 직접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대표가 직접 오는 그런 예의는 있으시네요. 아, 요즘은 뭐 그냥 본부장 나부랭이 보내고 뭐 임원만 오고 요즘 전반적으로 물이 흐려지고 있다는 싶었는데 뭔가 좀 자세가 되신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십시오. 혹시 1인 기업인 건 아니죠?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직원 몇 분이에요? 본인이 월급 주는 직원. 저희 본사에 14명 있고요. 야, 그다음에 14명이면 와. 저희 직영점 포함해서 지금 39개 매장 있는데 거기 합치면은 100명이 좀 넘습니다. 안경점이 프랜차이즈구나. 네, 그렇죠. 네, 직영점 있고 프랜차이즈 개념. 저희들은 이제 대리점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접을까 하다가 네.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표님도 좀 비슷한 상황이십니까? 작년 12월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12월이라면 네, 다 아시는 이벤트 작년 때문에. 12월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꼴 저꼴 안 보고 싶으니까 이제 안경도 안 맞추는 거지, 그지? 있던 안경도 벗고 그래서 우리 손경제가 어떻게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저희가요. 네, 근데 찾아뵙습니다. 송경재는 안경 터줏대 감이 브리즘이라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네. 패션 안경이요? 네, 그냥 안경 전문 기업이 아니라 패션 안경이면 뭐예요? 조금 전에 브리즘 얘기를 잘 넘어가서 브리즘 얘기 좀 하려고 이제 하는데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맥을 끊을 수 있지? 브리즘 창업 브리즘의 대표가 예. 알로 창업자거든요. 아? 그 얘기를 슥 넘어가는 찰나였는데 다 갑자기 거기서 패션이나 몰라서 그런 거구나. 저는 몰랐고. 몰랐으면 그럴 수 있어. 몰랐고 내가 왜냐면 여기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여기 원고에. 안경이 없어서 잘 안 보여. 우리 박 작가님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 브리즘 아닌가요? 저는 브리즘. 네, 네. 저는 박형진 대표 나오기 전부터 브리즘을 이미 쓰고 얼굴 있어요. 형태에 맞춰주는 안경이라고. 네. 대표님도 혹시 아십니까 브리즘? 그럼요. 네, 경쟁업체니까. 잘 알죠. 네, 네. 네. 그 자꾸 언급해도 되나요? 저는 그게 그래서 우리 광고 주시긴 하지만 두 분 다 주님이시지만 경쟁업체라. 근데 그분이 알로에 계셨어요? 네 원래 알로 창업자가 박형진 대표였습니다. 설명을 그럼 이분은 드리면 누구예요? 그러면? 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분 누구세요? 그분하고 그냥 단지 아는 게 아니라 꽤 깊은 인연이 있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대학교 동창이고요. 박형진 대표가 제 후배이죠. 뭐 이런 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학교 후배다 네, 박형진이. 네, 이 스토리엔지, 이 법인명은 스토리엔지거든요. 알로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 네. 박형진 대표가 창업을 했고, 제가 알로를 투자를 했고, 알로를 네, 브리즘 이전에. 네, 네, 그 2006년. 네, 2006년, 7년, 네, 저는 투자를 했었고, 박형진 대표는 엑시스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이 좀 경영을 하다가 제가 2017년도부터 주주 겸 이 경영자가 돼서 지금까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진 대표가 창업해서 본인이 엑시트하고 나간 회사의 네. 다음 경영자다. 네, 주주로만 있다가 이제 경영까지 하게 됐죠. 그럼 주주로만 계실 때는 원래 뭐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아. 했었고요. 네, 오, 그래요? 네. 무슨 업종? 반도체 담당. 반도체. 그때 어쩌다가 안경에 박형진 대표님이 뭐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던가요? 박형진 대표가 이 선구안이 굉장히 좋은 후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모델이다라고 해서 고민 깊게 안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고 속았구나.
여기 우리 손경제가 이런 분위기군요. 빨리 적응하겠습니다. 원래 가장 위험한 게 이 가족과 친구 라운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 친구가 혹은 지인이 무슨 사업을 할 때 투자하는 건 그 네. 사업이 안 되든 잘 되든 되게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안 되면 음흠. 아유 내 친구는 더 큰 돈 넣었다가 망했는데 뭐 아유 술이나 한잔 하자 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잘 돼서 창업을 시작한 예를 들면 박형진 대표님은 잘 엑시트하고 나가잖아. 네. 그런데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만 들고 있는 거야. 그 메인 창업자가 창업해서 성공하고 자기 지분을 팔 때 같이 팔아주든가 같이 팔 수 있든가 해야지. 아니면 난 싫어 계속 주식 갖고 갈래라고 하면 모르겠으되 대체로는 본인들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가 상장하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맞아. 아무튼 그래서요. 투자를 얼마 하셨어요? 처음에 박형진 대표님이 와서 선배님 내 이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도 돈 좀 투자하시죠. 네. 했을 때 금액을 발표해 주십시오. 가족들은 알아요? 몰라? 가족들 모르는 금액이에요? 이게 제가 이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가족들은 얼마로 알고 있어요? 가족들은 뭐 몇 억 정도로 알고 있겠죠. 잠깐만요. 그럼 몇십억이래. 잠깐만. 가족이 몇 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면 이혼 당한다고?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네, 그때 초기 투자는 그렇게 그냥 그 뭐 채권이라든지 그 빌려준 돈까지 합쳐서 그냥 몇 억 정도 됐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경영자가 되면서 회사가 그때 당시 2017년도였는데 18년도 그때였는데 사드 때 문제가 겹쳐가지고 회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을 때예요. 그때가. 투자한 회사인 네네. 그 알로가.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상황을 조금 보니까 이 사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조직은 뭐 탄탄한데 이제 자금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인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고 들어왔죠 이제.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왜 자금이 어려워질까요? 사드 때문에 손님이 안 올 수는 있지 안경점에. 당시에 이제 주요 매장들이 명동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그런 그때 당시만 해도 관광객들의 90% 가까이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안경 맞추러 왔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네, 이 당시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은 한국에 와서 좋은 위치에 안경원이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또 30분 만에 또 웬만한 렌즈는 다 맞출 수가 있고 또 자기네 나라에서 보지 못한 그런 스타일의 안경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사가고 그랬었죠. 장사 잘 됐다. 그런데 이제 그때 사드 때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대략 어느 정도 이익 매출이 나다가 어느 정도 대략 주저앉던가요? 당시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매출이 나고 있었고 뭐 이익은 이제 꾸준히 나고 있었는데 40-50억 매출 나면 이익은 대충 어느 정도 납니까? 당시만 해도 근데 고비용 구조, 명동이라든지 그렇게 막 그런 데 위주에 있기 때문에 안경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균적인 그 이익률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게 얼마냐고 묻고 8%에서 15% 사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10%.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오고 나서 바로 바로 자본 잠식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게 바로 자본 잠식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 후유증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문 경영에서 하필이면 이렇게 딱 바뀌자마자 자본 잠식이 됐다는 건 그동안 쌓아놨던 이익 다 까먹고 처음 자본금도 심지어 까먹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장사가 안 됐구나. 네. 당시에 이 명동 같은 데는 거의 공실들이 코로나 때처럼 굉장히 많아지고 그랬었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은 엑시트하시고 박형진 대표 브리즘 하시는 그분이 안경을 뭘 어떻게 팔자고 했길래 속아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경의 패션성에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알로가. 그래서 그때 박형진 대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했던 시스템 중에 하나가 오픈 디스플레이. 즉
대부분의 안경원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안경은 다 진열장 안에 들어가 네. 있었거든요. 그렇지. 요거 좀 요거 꺼내봐주세요. 꺼내주세요. 라고 이것 좀 하면. 이렇게 하시면 꺼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그런데 이제 패션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것처럼 써보고 썼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자기의 어떤 스타일에 맞는지 그런 네. 것들을 제안하고 또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 하나 주고 하루 종일 뭐 10대께라도 계속 써볼 수 있게. 네네네. 정원- 첫 번째 적용한 회사가 이제 그거였었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정찰제. 그 전에는 이제 정찰제라는 것도 있었는데 예. 다른 회사도 이제 다 태그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내고를 할 필요가 그럼. 없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이 정찰제로 접근을 그렇게 했었고. 하자. 네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안경업계가. 네. 그냥 단순히 판매 방식을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이걸 사업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에 그때 무슨 주식이 잘 됐거나 로또가 당첨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요? 당시에 보면은 구멍가게들은 다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게 다 편의점화로 다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산업 같은 경우도 막 양판점이라고 해서 막 모든 브랜드 쌓고 하다가 이제 올리브영으로 브랜드 바뀌고. 샵들을 가면서 지금은 이제 올리브영으로 다 통합이 되고 있지만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화 이게 막 가속적으로 만들어지던 시기였거든요. 이 이 리테일 리테일 업종을 업종에서 다 잡아먹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군요. 당시에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었고 이 안경에서도 어떤 그 고객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뾰족한 부분만 만들어진다면은 이게 안경업계에서도 그게 가능하리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다 마침 우리 그 후배가 그런 모델을 가지고 왔고 이거 모델이면은 그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큰 고민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후회되세요? 아니면 좋은 인연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와서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회사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네. 큰 고민은 안 했다. 우리가 아는 박 대표님이 최대주주고 네. 투자자로서 김 대표님이 있으셨고 네, 또 다른 투자자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 봐요. 별로 네, 속는 투자자들이 없죠. 어떡해. 우리 박 대표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고 근데 의외로 얘기한 대로 됐네요. 네네 그럼요. 네. 저 그거는 되게 훌륭하다. 네. 보통, 차근차근 이렇게 이 계단을 하나하나 이제 넘어가면서 실제로 디스플레이도 오픈으로 하고 네네. 정찰제로 하고 네네. 그리고 당시에 그 공간 리테일은 이제 공간 경험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은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더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겠다고 목적성이 없이 들어가도 이거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면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올리브영을 간다고 그래서 뭐 사려고 그러면은 특별한 뭐 살 거 목적성은 있는지 없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 그 리테일이라는 거는. 근데 당시에 이 알로의 주요 점포들 스토어들을 보면은 거기서 안경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 옷을 걸어놓는다든지 옷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커피 머신 놓고 그다음에 뭐 이제 테이블을 놓는다면은 아주 근사한 패션 뭐 옷가게라든지 아주 근사한 커피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이 안경원에 또 처음으로 적용을 했죠. 그러면 알로에서 판매하는 안경은 네. 전부 다 알로라는 곳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는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편집샵. 그래서 일부는 저희는 이제 자사 브랜드 네. PB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획 디자인에서 OEM으로 생산하는 PB 라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또 국내에 하우스 브랜드들 그러니까 안경만 생산하는 안경 전문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예. 그 브랜드들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 그 안경 브랜드들이 화장품 산업하고 조금 비슷해서 OEM, ODM 기반이 다 돼 있죠. 한중일에 이게. 그런 또 우리나라 한국 소비자들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또 맞추면서 또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대충 어느 정도예요? 가격대는 10만 원대 중반에서 20만 원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렌즈 맞추는 것까지? 아니요, 그거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고. 테만요? 네. 와, 꽤 고가네요. 아닌가? 중고가라고 그죠? 보시면 될 것 비싼 같아요. 거죠.
주력 품목이 그렇고요. 이제 10만 원 이하도 좀 있고 그다음에 20만 원이 넘어간 것도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이분은 그냥 한 10만 원 넘어가면 다 다 그래요. 이러신 분인데 차도 지금 100만 입고 원 있는 옷이 넘는다고 40만 원짜리라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옆에 많이 양해를 해요. 저희가 구합니다. 대표 지인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고 있는 뭐 바지랑 티랑 보면 일단 뭐 가격을 장난이 보면 아닌데 일단 놀라는 게 습관이에요. 일단 10만 원 넘으면 일단 오 이렇게 비싸요. 아니 제가 저도 일할 때 안경 쓰거든요. 근데 기억에는 한 7만 원, 8만 원? 네. 그것도 야 안경값 꽤 올랐네 이 생각하고 맞춘 거라. 죄송합니다. 조금 비싸네요. 그 눈높이에는. 아무튼 알로는 안경업계의 올리브영이다. 올리브영이 되고 싶어서 요즘 제가 통계치를 하나 봤는데 서울의 20개 주요 상권에서 뭐 명동, 홍대, 뭐 가로수길 그런 데서 해외 카드 사용액이 2조가 넘는 통계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사드 이전에는 이제 중국 분들이었다면은 지금 저희 지금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 여전히 많긴 하지만 한 15% 정도 그리고 일본, 미국, 그다음에 그 여타 아시아 그런 식으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관광객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희는 판매 데이터를 다 그 수집을 판매 데이터를 하니까요. 뭘 보면 이 사람이 영국에서 온 거고 일본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그걸 어떻게 알죠? 안경을 거만을 하시면은 네. 그리고 거만 안 하시고 이렇게 그 계산을 하실 때도 저희는 이제 그거를 다 어디서 수집을 오셨냐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저 출구 조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샤이 미국인 이런 거 없을까요? 글쎄요, 참.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트럼프가 좀 이런 그럴 짓을 수 많이 있죠. 했는데 나 미국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할 수 있잖아. 사실 제임스라고 써야 되는데 다른 이름 쓸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 온 척. 네. 여기 우리 손경제는 이게 상상의 나를 이게 무한된 것 말 같아요.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매출 그런 것보다도 그 데이터들 그리고 그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뭐 SNS라든지 그런 계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안에 거만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피팅 정보까지 이제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은 다시 안 올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안경이 도수까지 들어가고 피팅이 되면은 외국으로는 이제 이커머스가 가능해요. 국내에서는 안 돼요. 그때 맞췄던 거 또 하나 해줘. 그러면 네네. 그분들이 다시 와서 재구매를 한다는 거는 야. 안경은 재구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만큼 그래서- 우리나라 안경이 가성비가 좋아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가성비 그리고 빨리 된다는 거. 네네. 자기네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속도? 그런 가격과 스피드 네. 그게 됐다는 거고 여타 아시아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중국이라든지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태국 그런 분들은 일종의 선망인 것 같아요. 아, 나 한국 브랜드. 한류 같은. 네. 한국 가서 K 안경? 선망인 것 같아요. K 옵틱이라고 지금 K 옵틱스, K 옵틱, 뭐 K 푸드, K 팝 그렇듯이 K 옵틱이라고 이름은 저희 나름대로 붙였는데 잘 안 뜨죠? 어렵다. 어려워요. 잘 안 떠. 처음 K 들어보는 푸드는 처음 들어보는 입에 안 건데. 돼. K 아이웨어보다는 낫지 않나요? K 글래스. K 글래스. K 글래스. 네. 그럼 유리잖아요. 클래스로 해요. 그럼 클래스. 가요 좀. K 글라스. K 글. 클래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떤 한국의 브랜드들로만 편집을 네. 해보고 그러고 있어서 그럼 외국인들한테 이런 알로에 오면 좋다고 하는 걸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지금은 알로라는 이 브랜드 자체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그 뭐지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은 알려져 있겠지만 여전히 메이저는 아니고요. 안경은 젠틀몬스터죠 이제는. 젠몬. 젠틀몬스터는 이제 패션 브랜드죠. 광고 들어오고 나면 좀 합시다 그건. 좀. 아니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 젠몬 거기 오라고. 굳이 광고 안 해도 더 클 수 있다. 젠몬의 안경테도 지금 그럼 알로에서 판매하나요? 한국 거잖아요. 그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젠틀몬스터는 저희가 한때 유통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젠틀몬스터랑 싸웠죠? 솔직히 싸운 건 얘기해봐요. 아니고요. 근데 왜 팔다가 네. 안 팔아요? 싸한 건 아니고 좀 젠틀몬스터하고 저희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데 근데 젠틀하지 않더라. 아닙니다, 이름과는 달리. 아닙니다. 몬스터들아 알고 보니까. 되게 얄밉다 지금.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는 왜 안 갖다 놓냐고요. 젠틀몬스터는 이제 머리가 너무 컸어요? 네, 빨리빨리 달라니까 안 젠틀몬스터만의 어떤 유통 정책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자기네 이제. 매장에서 막 네네. 판매하겠다. 뭐. 예, 본인 매장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거리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도 이상의 매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철저해서 이제 그런 걸로 접근을 해서 그렇고 젠틀몬스터가 내 제품은 여기에서만 팔 수 있어. 그런데 알로에 이 매장은 우리 매장이랑 너무 가깝잖아. 네. 여기는 미안하지만 팔지 마. 이렇게 해서 빼는 거예요. 네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네, 여러 가지 저희 뭐 브랜드 정책상. 근데 이제 빼라. 뭐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대주머니. 팔 갈랄 때는 언제 그렇죠. 근데 이 젠틀몬스터가 또 그 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테일 공간에서의 어떤 그 경험? 공간 경험 네. 고객에게 어떤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주는 측면에서는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리테일 공간에서 있어서의 공간 경험은 우리나라를 따라가는 데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배울 만하다. 네. 그 뭐 공간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글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안 살 수가 없었다. 들어가면 이제 사람 그런 홀린다? 감정이 이제 들게 하는 카드부터 달라 매장들인데 그래요? 네. 고객님 맡기고 들어가야 돼, 입장에서 입장할 카드 때? 맡기시고 여기 진짜 안 술 대신에 그걸 다 사셔야 됩니다. 성수의 이제 연무장에 있는 여러 브랜드들 보면은 보통 리테일 공간에 1층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월세 높죠. 네, 거기에다가 제품을 전시하고 또 서비스를 뭐 이루어지게 해서 최대 판매를 끌어가야 되게 되는데 네. 이제 아더에로도 그렇고 이 템버린스도 그렇고 1층이 없어요. 어떤 제품도 없어요. 1층에 가면 그럼 텅 비어 있어요. 네. 월세는 자기들이 내면서 네, 미친 거 그 아니야? 아깝게 한번 왜. 가보시면 그리고 나서 한번 가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템버린스 같은 경우는 거의 4층짜리 건물인데 모든 거를 그냥 다 비워놨고 이 지하에 지하에. 예, 판매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뭔가 다른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제품으로 이거 사시오. 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브랜드라는 것 자체를 그냥 이 공간에 왔을 때 마음껏 느끼고 사는 건 여기서 사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가서 사든지 기억나면 나중에 와서 사든지 되게 이제 그걸로 그냥 그렇게 해놓고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기업마다 다 정책이 다르니까 이게 젠틀몬스터 신사동에 있는 걸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코끼리였나요? 코끼리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갖고 걸려 있어요 매장에 한가운데 뜬금없이. 진짜 코끼리가? 아니요 무슨 뭐 뭘로 만든 그렇겠죠. 코끼리가 매달려 있으면 그 난 못 가봤으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한층 또 올라가면 되게 무슨 뭐 패션쇼장 온 것처럼 공간이 좀 꾸며져 있고 거기에 또 안경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 무슨 그냥 전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을 주죠.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제 구매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네네. 그냥 재밌다 정도고 왜 이렇게 해놨지? 이 정도 느낌인 거지 구매에는 별 영향이 없어. 근데 이 브랜드는 만만한 놈들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주면서 그런 느낌. 아니, 안경 하나에 300만 원 그래도 그래 이건 이 그건 그럴 수 브랜드는 있어요. 내야지 그건 그럴 라는 수 있어요. 느낌을 갖게 하네요. 가격에 대한 저항은 좀 약간 덜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안경점에 갔는데 이 안경이 40만 원이야? 이 느낌이랑 똑같은 건데 거기에서 40만 원이면 저항감은 약간 덜할 것 같긴 했었어. 그러니까 고객을 주눅들게 해서 비싼 값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빵집 맞습니다. 그렇게요? 이게 그렇잖아. 간단하네 그게. 이거야 빵집 이거야. 야 여기서 저 가격 따지면 촌스러운 거야 임마. 그런 느낌을 그냥 막 어디선지 모르게 막 주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상 손님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적절합니다. 네네. 진상 손님이 없다는 건 뭐 이래요라고 하든가 뭐 그런 항의가 별로 없고 네. 좀 안 어울리는데 내가 잘못 샀구나. 내가 나에게 죄송해지는. 그냥 다들 그러신다. 강한 브랜드는 주장하잖아요. 묘하네. 약한 브랜드는 이제 계속 어필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오, 그것의 그만 차이를 멋있는데? 이 시대 자체가 그 오프라인의 공간 경험이 훨씬 중요하고 그게 오히려 온라인을 견인하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들었던 얘기 중에 그거 있었어요. 소비 주축인 30, 40대, 뭐 50대까지 보더라도 네. 우리 때는 물건은 무조건 오프라인에서만 사는 게 당연했던 세대였으니까 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뭔가가 등장했을 때 오, 신기하네. 온라인으로 가서 사자.
이거였고 지금 10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온라인으로 뭔가를 샀었기 때문에 물건을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엄마한테 보여주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경험이 오히려 굉장히 새로운 거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아. 굉장히 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네. 주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온라인으로는 웬만한 브랜드가 아니면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로 접근하기는 마케팅은 될 수 있어도 단기적인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로 온라인으로 하기는 제약이 너무 심한데 그런 그러네, 온라인에서 그러네. 이미 성공한 브랜드들도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그런 어떤 공간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로 브랜딩을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온라인을 또 다시 견인하면서 그렇죠. 선순환 구조로 가는 그래서 그리고 성수동에 네. 무신사 매장 생기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SNS를 하니까 온라인에서 사는 건 SNS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공간 경험이라는 게 가서 여기 그래. 이런 게 있네? 라고 사진 한 장 찍는 게 컨텐츠가 되어버리니까 네. 그런 쪽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알로라는 브랜드를 어떤 그 알고 저희 알로 매장에 들르시는 어떤 외국 고객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카드 사용액이 많은 서울의 20곳 중에서 저희가 지금 10곳을 들어갔어요. 즉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반드시 가야 될 곳. 새 알로가 지금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어떤 그게 60% 70% 이상이 이제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곳에 알로 매장을 내요. 네네. 그런 식으로. 네네. 뭐 요즘은 그래서 뭐가 좀 고민이에요. 지금까지 들으니까 뭐 잘 되네. 지금은 이 아웃바운드로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에는 아직 알로 매장이 없어요. 한국에? 네네 없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었고요. 이야. 해외라고 하면 어디? 주로 지금 저희가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데는 미국인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미국은 너무 어려운 시장이더라고요. 왜요? 왜 미국 시장이 어떤데? 미국 안경 시장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미국 그 안경 시장에서 한 20% 정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시장이거든요. 예. 거긴 뭐든 큰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시장인데 지금 야한 생각했지. 아니요. 아이 뭐야? 혼자만 지금 저는 20%라는 게 20%라는 게 왜 그래요? 인구는 중국이나 네. 뭐 인도가 더 많아서 안경 쓸 사람도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이제 결국은 성장. 전 세계 안경 시장이 뭐 그 크게 전망하시는 분들은 한 7%, 나머지는 5%에서 한 6% 정도로 보시는데 이 성장의 요인을 크게 보자면 첫 번째가 이 그 디지털 디바이스들 보면서 이제 안경이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 고맙게도 시력이 떨어지고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패션 수요들이 늘어나서 네. 이제 안경을 1년 6개월이나 2년 교체 주기로 보는데 거기에 하나만 사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양말이나 티셔츠처럼.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슈런스가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험이 적용이 돼요. 무슨 안경보험? 안경 보험이. 뭔데요, 그게? 국가 이제 이 회사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은 안경을 안경 맞추는 걸 의료로 보고 네네. 건강보험 적용된다. 우리도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되잖아요. 그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음. 보험 이제 커버가 돼가지고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게 거기는 거의 이제 쓸만해도 네. 또 바꾸는 거죠. 음. 어차피 돈이 나오니까 그런 게 돼 있고. 스케일링 같은 게 됐구나. 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패션성으로 또 안경 시장이 이제 그 크고 또 다른 있는데. 수요가 되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아직 그 개발되지 않은 국가들은 네. 안경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불편해도 그냥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발전은 되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불편함은 참지 않죠. 맞습니다. 아니 괜히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거야. 돈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한 것들은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채우잖아요. 안경이 10대 개씩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잃어버리시니까. 선글라스 3개 왜 샀어요? 다이소에서. 잃어버리시니까 그렇게 사죠. 자전거 4개 왜 있습니까? 여의도에. 제가 낭비하는 방법입니다. 왜요? 근데 왜 그래서- 미국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좀 그 스토어 오픈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뭐 로케이션을 이제 다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든지 느려요. 한국은 뭐가 어떤 이 공사라든지 진행 속도가? 허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안경 같은 경우는 이 거만실이라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를 장비를 놔서 거기에는 어떤 이제 냄새 나는 구역도 있고 또 물을 써야 되고 안경 렌즈를 조절하려면 플라스틱 렌즈를 이제 깎아야 되기 때문에 또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과 그 다음에 장소들이 필요한데 이 안경원만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은 이제 벽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다시 해야 시공한다든지 되는구나. 그런 걸 하려면은 허가나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우리 인테리어 업자 그냥 그렇죠. 다 하자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그 거기도 안경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지만 네. 안경원을 할 수 있어요, 미국도? 그 안과 의사 그다음에 이제 거만 닥터라고 해서 이제 OD라고 하는 그런 네. 업종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자격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를 깎는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피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근데 그거 해줄 때는 안경사 자격증은 필요 없고 네. 안경사라는 자격 자체가 없다 미국은.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괜히 쓸데없는 자격증으로 특정 그 집단을 보호하고 있는 거네요. 물론 이제 나쁘게 보면 업종 자체를 보호해준다 다른 산업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고 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그렇긴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또 이제 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처럼 그거는 또 되겠죠. 완전히 사라지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만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만 닥터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딱 이렇게 그분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거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분들이 없어지면 안과 가야 되니까 안경 맞추려면. 그래서 이제 빠른 이유가 이 안경원으로 그냥 그 워크인으로 오셔도 바로바로 우리는 거만도 할 수 시술 있고 검사부터 안경 제조까지. 예. 또 제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여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웬만한 도스의 안경 렌즈들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바로 미국은- 깎아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왜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도 노력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노력을 안 해. 그렇죠. 거기는 뭐든지 다 내가 불렀어. 그 나라는 어떤 유통 단계를 다 그냥 이 전통적으로 왔던 유통 단계를 다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렌즈를 맞춰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프레임에 맞는 렌즈나 그런 거를 이렇게 처방전이나 뭐 그런 것이 다 된다 그러면 그걸 렌즈 랩이라고 해서 렌즈 가공 공장으로 보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는 렌즈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네. 맞춰준 다음에 그걸 다시 안경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럼 치과가 거기서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쟁력으로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한 건데 네네. 미국은 당연하지 않은 시스템인데 인간들은 뭐 빠르면 좋아할 거고 싸면 좋아할 거고 그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브랜드 안경들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뭐 하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답답하다. 네네. 한국의 어떤 우수한 시스템하고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가져가고 그 이외에 이제 미국은 원격 거만이라는 게 허가가 돼 있거든요. 원격으로 어떻게 검안을 해요? 그 지금 세계 중과 빼고 가능합니다, 거나. 아니 그래서 기술적으로 네. 화면을 보고 자 화면에 1m 이상 모니터에 떨어지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저게 뭐야 소야 닭이야 뭐야 뭐 물어보고. 네. 보통 이제 인슈런스 그러니까 저기 그 보험회사들이 이 거만할 수 있는 닥터들을 풀을 보네요. 보유를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그래가지고 고객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는 이제 거만실이라든지 그런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다 돼 있고 큰 스크린이 있어서 스크린에 의사가 그 나오는구나. 닥터가. 나오고 있고 이 안에는 스텝 그러니까 그 안경사는 아닌데 이제 그래서 앉으세요. 한 턱을 후에 여기다 대세요. 대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만 비용이 굉장히 다운되죠. 야 진짜 인건비 낮추려고 별짓을 다 네,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는 그 안에는 이제 그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냥 처음부터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걸 투자하고 그 시스템을 바로 적용을 시켜서 인건비도 낮추고 가성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뛰어난 우리 한국의 안경들로 거기를 또 셋업을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저의 구상이고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막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쇼핑몰 예. 네, 입점하는 형태. 거기는 뭐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대부분 백화점하고만 상대하면 되는 거고 유통업체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안경원들을 인수를 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는 걸로 리뉴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실 것 같으세요? 돈 많이 들겠어요. 네, 투자를 받아야죠.
오늘 그럼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브리즘에 박형진 대표님이라고 투자 받으세요. 드디어 원수를 갚는 것 같아요. 아주 사업 예. 계획서를 들고 가시면 반드시 브리즘에 박 대표님께 저희 상상의 한계가 항상 또 이렇게 넓어지고 20년 있습니다. 전이랑 비교해서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서 그래 받으시면 그때 될 것 몇억 같아요. 투자했으니까 지금은 몇십억 지금은 뭐 거의 뭐 10억 넘게 투자해야 되겠네. 연락 안 해보셨어요? 네. 전화 안 최근에는 받죠? 전화 안 받을 거야, 아마. 최근에는 서로 바빠가지고 그냥 카톡으로만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국 안경의 경쟁력이라는 게 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빨리 된다는 거 말고는. 네. 그럼 안경이 빨리 되면 되지 뭐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국 어떤 문화의 힘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그걸 등에 업고 이제 그게 뭐 K-팝이 됐건 아니 K-드라마가 됐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업고 전 세계로 지금 이제 가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순간 지금 우리 로컬 브랜드였던 것들이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그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라는 네. 건 품질 네. 또는 과시 네. 이런 게 소비자로 하여금 드러나야 되지 않나요? 느끼기에 뭐랄까요?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는 저거 젠틀몬스터 안경이네. 네. 네. 제니가 써서 유명해지고 GD가 써서 유명해지고. 그쵸. 그렇게 되거나 그런데 알로라는 브랜드가 자사 브랜드 PB 상품만 취급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안경 원으로서 진출을 하시는 거면 네. 그 브랜드라는 뭐랄까요? 경쟁력? 네.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의 어떤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어떤 브랜드라는 거는 선망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외국 분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선글라스를 사가시는 데는 한국 브랜드라는 어떤 선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현 소장도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회덮밥 먹고 왔잖아요. 안 먹었어요. 가서 먹지도 못하고 왔어요? 회덮밥을 안 먹었대요. 일본 간 김에 경험하는 차원처럼 한국 간 김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먹는 스낵, 음료, 화장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뭘 살 때 그걸 뭘 짚냐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으니까 핸드크림 하나를 해도 존슨즈 베이비 뭐 이거 사고 뭐 우리는 코카콜라 마시는 이유가 사실은 815 콜라가 무슨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면서요. 아이 똑같아요. 아니 본인 입으로 맛이 없다 그래놓고. 그런 느낌. 그런 거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 어떤 K로 대변되는 문화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들이 계속해서 소비하는 나이가 들면서 외국인들이 네네네 그럴 것 같아서 그들 이 흐름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우리나라 어떤 브랜드들의 어떤 미래를 담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알로는 미국에 가면 그런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소수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의 어떤 안경 브랜드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200불 정도가 지금 메인이거든요. 한국의 예. 좋은 브랜드들이. 예. 그 가격이 참 기가 막히게 이 미국 시장의 안경원을 장악하고 있는 하이엔드하고 저가 중국산하고 딱 중간쯤이에요. 예. 그래서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그 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안경원들을 방문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은 나는 중국 그 브랜드는 손대기도 싫으니까 보여주지 말라. 그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게 이제 그 트럼프 그다음에 코로나 때 코로나가 어떤 진원지가 뭐 중국이었다라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반감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또 300불, 400불, 500불대 이상의 어떤 안경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들도 이제 소비나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명품 필요 없다. 그냥 뭐 좋은 품질에 적당한 가격대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산 지금 제품에 딱 가격대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시장이 미국에서는 공급자들이 별로 없어요? 공급자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 한국 시장이 된다고 브랜드들은 하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은 알로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거 유통하시는 분이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미국의 안경원 내에서 비어 있는 그 카테고리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시장은 왜 미국에서 공급업체가 없을까요? 그냥 브랜드 떼고 그쪽으로 그 가격에 넣어도 될 텐데. 미국 시장은 룩소티카라는 이탈리아 업체가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과점도 아니고 거의. 아, 상위 그 네네. 고가 브랜드로는 네네. 이탈리아 업체인데 이 매출이 아마 15조 정도 되는 와. 이제 미국 자체 브랜드는 없어요 그런. 미국 자체 브랜드도 있는데 룩소티카 그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뭐 프라다라든지 네. 뭐 그런 그 해외 명품 오. 이제 그런 브랜드들에 비하면은 이제 굉장히 고전하고 있기는 하죠. 비싼 건 다 그럼 룩소티카가 먹고. 네네네. 근데 그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오는 거죠. 이 중국에서 이제 제조는. 만들어서 어. 반제품으로 이제 이탈리아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프라다 붙여서 100만 원에 파는. 네, 그게 뭐 그런 유통 구조가 좀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알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알로는 저희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드 인 저펜도 있고 그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적은 한중일 생산 대국이거든요. 3대. 그렇지만 이제 브랜드들 이제 한국의 브랜드들 네네네. 이제 안경만 만드는 하우스 브랜드들 그다음에 저희 PB 일부를 편집을 해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에서 이제 승부를 해야죠. 그러면 왜 안경원 매장을 오픈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안경원에 네. 그 딱 200불 정도의 가격대로 네. 제품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왜 안경을 납품하지 않고 직접 안경을 하려고 하냐면요. 25만 원에 팔면 나머지를 안경은 다 먹잖아요. 그 25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을 안경값으로 주지 않잖아요. 2만 원에 사서 25만 원에 파는데 많이 버시려고. 2만 원에 납품하고 싶습니까? 25만 원을 벌어야지. 그렇긴 하네요. 네. 미국인들은 네. 서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네. 뭐 다 인종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네. 이 안경테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랑 안 맞지 않아요? 얼굴 두상 자체가? 네네 그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글로벌 핏 그다음에 네. 뭐 에이션 핏 그래서 핏들이 나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생산하는 단계에서 치수가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생산 단계에 있어서 구분해서 적용을 아. 하고 웬만한 이 두상에서는 이 피팅이라는 단계로 이게 처리가 돼요. 좀 꼬부리고 뭐 하고. 네네.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잘 잡고 가는 데가 이 3D 안경을 하는 이제 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 피팅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 사이가 안 좋아 박 대표님하고는. 방금 브리즘이랑 얘기 안 하셨죠? 브리즈의 박 대표님은 야 이걸 맞추지 않으면 안 돼라고 묵나 외치시는데 대충 피팅하면 된다. 그게 그게 큰일 아닙니다. 얼마 전에 브리즘이 미국 진출했습니다. 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로 따라가서 또 거기 가서 또 한판 붙겠다는 같은 시장이잖아요, 그죠? 알로가 먼저 진출을 그리고 했습니다. 평소에 요즘에는 그냥 톡으로나 하고 만나지도 않으시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싸웠죠? 아닙니다. 너무 싸운 적 그걸 없습니다. 집요하게 저는. 물어요. 그걸 왜? 만약에 진짜 싸웠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재밌잖아. 만약에 진짜 싸웠으면. 50대 아저씨들 싸운 얘기는 얼마나 재밌겠어. 싸우기에는 좀 이슈가 좀 없었습니다. 요즘은 사업 키워가는 거야 되게 재밌으실 것 같은데 네. 어려움도 있지만 네. 그 사드 때 갑자기 중국 관광객들 안 오고 벌려놓은 매장은 있고 네. 월세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회사 돈은 없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아까 뭐 자본 잠식까지 갔을 정도면. 네. 결국은 뭐 그냥 흔한 구조 조정이죠. 직원 자르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새어나가는 뭐 가령 뭐 사옥을 옮긴다든지. 매장 접고. 네. 제가 와가지고 매장을 명동 매장부터 이제 가로수길까지 싹 그때 그래서 로드샵이라고 하잖아요. 독립점포들은 그때 싹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비가 너무 크니까. 그때 직원들 내보낼 때는 뭐라고 하고 내보냈습니까? 참 그때 생각하면은 참 그런데 이 그냥 뭐 회사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나갈 수는 솔직하게. 없잖냐. 갑자기 울컥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거 가지고 울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본인이 울려놓고 왜 누군가부터 뭐라고 그러고. 그렇지. 아니 깜짝 놀라서 놀랬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아니 직원 내보내는 건 일상이에요. 일상이라뇨. 미안하죠. 어떻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내가 나갈 수는 없잖아. 본인이 나갔어야지. 본인이 잘못한 건데. 그런가? 왜 본인이 잘못해놓고 직원을 내보냈습니까? 근데 이제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모든 책임은 그 대표이사가 지는 거거든요. 제가 되돌아보면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 직영점들 그 직원들 네. 저하고 한 번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거. 직영점 뭐. 직원이면 직원인데 그때는 직원이 많았었어요?
네, 그때도 꽤 됐었죠. 근데 근데 이제 본사 직원들하고는 이제 같이 아, 근무를 같은 하면서 사무실 하나하나 쓰니까. 면담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그때 뭐 직영점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사하면서 하시던 분들은 저하고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뭐 고용노동청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죠. 왜 노동청에서 왔나요? 고발당한 거지. 네, 그렇죠. 그럼 퇴직금 제대로 안 주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 여력이 없었으니까 당시만 해도 아, 돈이 없어서 퇴직금도 네, 못 주고. 네, 뭐 세금 같은 경우도 뭐 연체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본인 월급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월급도 못 받았어요? 네, 제가 2022년까지 2017년도에 왔는데 무보수로 일을 했었고요. 오, 5년 동안요? 네, 그렇죠. 왜 왔어? 그러니까 터지고 나니까 터지고 나서 온 거예요? 아니면 왔더니 싸다 거예요.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 전부터 좀 외화 내빈의 어떤 그런 기운은 있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기초가 튼튼하면 그런 외풍이 불어도 네. 그냥 버티면 되는 건데 아.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힘들었었고 5년을 집에 돈을 못 갖고 갔으면 집은 괜찮아요? 제발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놨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안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내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오.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다행이었죠. 세상에. 와. 자녀들도 네, 있으십니까? 네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는 무보수로 일을 하셨고 5년간. 5년간 2023년부터는 어떻게 네, 좀 다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까? 네 이제 급여 정도는 받아갈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세금하고 퇴직금은 이제 그럼 다 해결이 되신 거예요. 이제? 네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시 살렸죠? 자본 잠식까지 갔던 기업을? 안경을 열심히 팔아야지 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뭘 관광객이 어떻게 다시, 해요? 다시 이제 많이 온 거지. 또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가격을 매출을 높거나, 늘리고 네. 네. 아니면은 비용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많게 하든지 나가는 돈을 줄이든지. 어. 그래서 처음에 와서 했던 일이 나가는 나가는 돈을 돈 줄이는 줄이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맷집을 키운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까지 이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지금 끼고 계신 안경은 알로 매장의 재고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어. 자사 브랜드입니다. 대표님은 그냥 나 이거 하나 쓴다 하면서 쓰는 거죠? 돈 안 낼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이제 출납 재고 관리는 다 되죠. 그렇게 하죠. 대표님이 하나 가져갔음. 네, 네. 달아놔. 집에 안경 몇 개나 있어요? 한 9개 정도 있는 것 9개. 같아요. 네, 선글라스 포함해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갖고 가셨네. 네, 네. 근데 여기가 약간 좀 짧아 보이는데 여기 태가 아 그런가요? 약간 브리즘에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대표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본인이 창업한 회사 네. 이렇게 가지고 고생하는데 뭐 좀 도움 좀 안 줬습니까? 아니 뭐 저기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저희 소매 매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 팔리는 그 네. 매출로 하면 2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왜? 네. 아 이게? 근데 거기 이제 백화점 뭐 이런 거 저런 거 수수료 그렇죠. 떼고 어쩌고 그런데 해야 될거 이제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통업체에 입점한 데는 저희 수수료만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100억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88억? 올해는 100억을 넘어갈 거라고 예측이 저 됩니다. 매장이 몇 개라고 하셨죠? 이렇게 있네. 39개입니다. 39개. 네. 전국에서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안경점은 네. 정말 대로변에 네. 늘 보면 손님이 저는 있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뭘 팔아가지고 먹고 살지? 그런 라는- 손님이 없는데 왜 1층에 그 요지에 꼭 안경점을 냅니까? 안경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재고가 관리 여야에 따라서 불량 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업종인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패션이다. 그러면은 2년만 지나도 근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경은 부피가 작고 가볍고 근데 이제 단가는 높은 상태에서 실은 노출만 된다면은 저희는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서울에서 안 팔렸다. 그럼 부산에서 팔리는 게 있고 뭐 전주에서 안 팔렸다. 그 지역별로 근데 제주도에서 차이가 팔리는 거 있어요, 있고 서울 내에서도 그런 이게 지역에 따라서 그런 로테이션이 가능해요. 재고 관리만 잘한다면은 실은 불량 재고가 거의 많이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나머지 뭐 생산 원가라든지 뭐 그런 거는 그냥 뭐 패션이나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서 그러니까 하나 팔면 많이 많이 남기 남는다. 때문에 월세 많이 내는 업장이라도 하나 더 파는 게 중요하니까 비싼 월세 낸다. 네 그렇게 그렇죠? 뭐 그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월세 한 500만 원 더 내더라도 뭐 하루에 손님 2명만 더 오면 충분히 빠진다 뭐 이런 그런 걸로. 그리고 재고도 한 3년, 4년, 5년이 지나도 네. 이제 임자는 있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가격 거품을 그냥 인정하거나 잘 모르거나 그런 상황이란 뜻이네요. 가격 거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마진율이 굉장히 높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박 대표님은 거품이라던데. 글쎄요. 그랬어요? 그런 소리를 언제 했어요? 그랬다고 지금 좀 들어보자 좀. 나도 속을 뻔했다. 야, 진짜 이거는 내가 되게 기억 못한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되게 이게 진짜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그래도 알로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네. 이 광고 나가면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 방송 듣고 찾아가기는 않을 것 같고 그죠. 아, 예, 그거는 뭐 가능성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크지 아직은 않고. 크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 내국인들이 알로를 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좀 매출로 연결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쭉 들으면 김 대표님에 대한 뭐 호감과 내지는 그런 건 좀 생겼는데 알로를 내가 가서 그럼 좀 양경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주 얘기를 날카로운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하면 그런 게 생길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막 이렇게 알로 얘기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리테일업에 지금은 진짜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여러 카테고리 중에 이제 저희 안경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는 안경 자주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대구라든지 그런 데가 일부 품목을 빼고는 되게 어려워요. 이제 중국의 경쟁력도 뺏겼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막 중국 브랜드라든지 중국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호적이 되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잘 알려지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알로는 그 브랜드들이 알려지는 하나의 데뷔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브랜드로만 편집한 그런 점포들도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 그래서 알로에 오셔서 우리 브랜드를 소비를 해주시면 애국자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실토불이 오늘 알로 매출 올리려고 홍보방송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 네. 그러니까요. 아니 알로 매출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게 중국적인 분이 아니세요. 뭘까 웃기고 그럼? 그게 아니에요. 대한 안경협회 회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야 지금. 우리 국산 안경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이런 느낌. 그냥 대한민국 만세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저는 진짜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브랜드 안경들 정말 해외 명품 브랜드에 이렇게 비기지 않는 품질과 스타일 다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워낙 또 막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수준도 높고 그렇거든요. 가성비도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 사실 때 다른 하나는 국내 브랜드들로 장만을 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달 말에 제가 이제 고글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고글. 고글. 러닝용 어, 고글. 어. 저는 장비빨이니까. 근데 그 안에 도수 클립을 넣어야 돼요. 클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로 맞춰서 넣어야 되거든요. 네. 클립을 가지고 알로를 갔어요. IFC몰에 있는 네, 알로 네. 거기. 이거 얼마나 걸려요? 했더니 대략 한 40분 정도? 잠깐 뭐 좀 보고 오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5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프리즘으로 갔지. 똑같이 보여주고 이거 얼마나 걸려 했더니 내일 모레 오시면 된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했더니 요즘이 장사가 잘 되네. 내일 모레 오셔라. 가격은 똑같아요. 프리즘이 알로에한테 맡긴 해. 알로가 빠르네. 프리즘이 받아서 알로한테 막 그러나 저는 브리즘에서 했습니다. 왜? 지난달 말까지 송경제 할인 10%가 5,000원 때문에 내일 모레. 당장 가격 필요한 게 급한 게 아닌데 아니구나.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만약에 아. 불어났다 네. 그러면 알로에서 했죠. 야.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게 아닌 이상은 다행히 그날 재고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재고가 없으면 이제 또 그거는 다시 주문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거예요. 걸리니까 아니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지금 알로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다라는 장점을 굳이 알로가 아직 어려워서 재고가 많아. 지금 난 걱정이 된다. 한국이 대단한 게 이 명동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안경 그 렌즈 이렇게 총판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시간마다 필요하면 계속 돌면서 계속 공급을 해주세요. 아. 많이 나갈 때는. 아.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시쳇말로 국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체제에서 너무 잘 돼 있어요.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죠, 외국 분들은. 땅덩이가 좀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미국 그것도 있죠. 어. 네, 뭐 그것도 치열한 있겠지만. 거지. 그렇게 해서 그렇죠. 안경 하나 더 팔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진짜 분들이 치열하지. 네. 치열한 거고 우리나라 안경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그 얘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안경을 직접 그 테랑 렌즈랑 만들어내는 제조국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아니면 몇 나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수제 안경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너무나 많겠죠. 네. 만들겠지만 그거를 굉장히 그 산업이라고 인식할 안경 산업이라고 인식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진 데는 한 5군데 정도 전 세계에서. 어디? 그러니까 한중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뭐 그 그다음에 정도? 그 정도. 프랑스에서 일부. 어쩌다 한중일이 전 세계의 안경을 다 이렇게 만들게 됐대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도 그 실은 전후에 뭐 저기 산업을 일으키면서 손재주 경공업 이런 네. 차원에서 네네 경공업이 됐다가 뭐 중화학공업으로 가고 서비스업으로 가고 그게 이제 다 일련의 그런 과정이 거쳐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저렴한 인건비에 입각한 그런 임가공 산업으로 접근을 했다가 거기도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장인 정신이 들어간 소규모 것들. 막 그 하이엔드 안경들을 네. 만드는 걸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막 그때까지 80년대부터 한국이 어떤 전 세계 생산 2위 대국이 되기로 했어요. 그때 브랜드화를 못 시켰던 거죠. 아, 그때 기억해 보면은 서전 안경테를 TV에서 광고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경태.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이 그 대기업들이 이제 생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참여하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 어떤 고유업종으로 적용되면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 브랜드들이 살지를 못했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으로 많이 뺏겼다가 예.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주로 많이 지금 이제 생산 기지가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대구하고 경산이라는 곳에서. 근데 그리고 여전히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장점을 가진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는 안경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출이라고 하는 금형을 만드는 초기 비용은 크게 들어가지만 이제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 뭐 1,000개 이상, 2,000개 이상, 10,000개 이상 하면은 단가가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플라스틱 소재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한다든지 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좀 집중을 하고 그러면은 여전히 한국 안경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전위부대는 말씀드린 브랜드들이 제2, 제3의 젠틀몬스터가 된다든지 그래서 많이 탄생을 해야 이 여건 자체가 기반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훨씬 더. 그렇게 돼야 또 그거 파시는 사장님도 회사가 좋아질 거고. 네. 보면 볼수록 안경이 굉장히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건 저희 알로 PB 아니, 네, PB입니다. 볼수록 저희. 안경이 너무 이뻐서 저희 스테디셀러 지금 재생산을 거의 8번째 하고 있는 8세 처음으로 알로 제품을 이렇게 홍보하게 되네요. 알로의 PB 브랜드도 알로예요? 회 이름이 아니면 알로는 이제 저희 스토어 브랜드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D-에어 그래서 가벼운 이제 초경량이어서 D-에어 그다음에 뭐 블랙라인 그다음에 에어플렉스 그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브리즘은 모델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안경 모델이 맞춰도 제작은 되는데 많지가 않아요 스타일이.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른 안경점에 비해서는 스타일은 적죠. 아니 하도 홍보를 안 하시길래. 그에 비해서 알로는 종류는 많겠네요. 그렇죠. 편집샵이니까 아. 네, 굉장히 많죠. 네. 이 안경은 이제 저희가 안경은 패션이다로 이제 2006년도 7년도에 여기 와가지고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네. 이제는 안경은 뷰티인 것 같아요. 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이 안경 하나만 바꾸셔도 이게 인상이라든지 그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벗어보세요. 두두둥.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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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다른 걸로 쓰면은 그렇죠. 또 달라지고요. 네, 진짜 안경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상이. 대표님은 주로 어디 가서 그럼 안경을 집어오세요? 대중 없는데요. 저희 본사가 서촌에 그 1층에 저희 매장이고 이제 그 2, 3, 4층이 저희 서촌에요? 네. 거기 있어요. 본사라서 주로 거기에
서식하고 있죠. 거기로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대표님을? 예, 미리 연락만 카톡만 주시고. 김병록 네. 대표님 1층에 가가지고 서쪽에서 김병록 대표님 있으세요? 계세요? 달아놓으세요. 그렇구나. 아, 자, 김병록 대표님. 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아까 잠깐 울컥하셨을 때, 좀 그랬어요. 아, 갑자기- 울컥 아닙니다. 별로 안경 지금 필요 없는데 가서 하나 맞춰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묵직하시네. 안 달라 있지 않는 아, 그 사업가를 그냥 오랜만에 보거든요. 5년을 여유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근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 이건 걸까요? 여유는 아니고 여유가 아니라 뭔가 그 지옥길을 걸으신 거 아니에요? 참- 5년 동안 참는 거야. 지옥. 무고수로 음. 힘든 이 시기. 괜찮으세요? 치아 괜찮으세요? 왜요? 이를 안 악물고. 물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밤에 잠 안 오고 그러면 네. 근데 훈련되는 것 같아요. 예, 뭐막 별의별 일들 다 겪으면서 뭐 저기 말씀드렸듯이 막 세무서 뭐 그다음에 법원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것이 겪었었는데 이제 뭐 더 이제 그러면서 조금 강해지는 게 아닐까. 꿈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1번 세무서, 그래요. 2번 법원, 3번 박형진 대표.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근데 이 그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가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표현을 드리면은 어차피 그거 계급장 벗고 나오면은 다 그래. 건너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다 아빠들이잖아. 그래서 집에 가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잘해주세요. 그래서 하지만 제 스트레스인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래 이건 당연히 가야겠다는 길이지. 웬만한 일에는 이제 안 놀라시겠네요. 놀라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앞에 그거를 놀라는 예 그냥 피하지 않고 놀랄 이제 때마다 이 자연스럽게- 감정이 익숙한 거지. 네네. 아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자기 상태를 딱 돌아볼 수 있는 거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일 뿐이지 그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건 똑같겠죠. 익숙해지셨을 뿐이다. 네네. 진우 형도 인터넷 여론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단련이 되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패션 안경 전문 기업 알로의 김병록 대표님 모시고 안경 이야기도 듣고 또 사업 이야기도 듣고 재밌었네요. 그래도 뭐 돈 내고 오셨으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푸닥거리도 해드리는데 패션 안경 전문 기업 알로 흥해라 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패션 안경 전문 기업 알로와 브리즘 같이 흥해라 해드릴까요? 에이, 진짜 둘의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시다. 아무리 좋아도 브리즘까지 굳이 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네. 그분은 두번 후자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싫어. 아니 3D 안경도 있고 스마트 안경도 있고 그다음에 젠틀몬스터처럼 그렇게 공간 경험으로 풀어가는 어떤 혁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국인들의 데이터, 구매 데이터, 뭐 거만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글로벌 이커머스까지 지금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로 좀 특히나 안경 자주국 우리나라 브랜드들 다 좋은 브랜드들 모아놨으니까 알로만 하자. 대표님이 그러시고 단답을 못 하시는 스타일. 그러네. 네, 그러면 오늘은 패션 안경 전문 기업 알로만 혼자 흥하자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패션 안경 전문 기업 알로만 흥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